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페이지로는 11페이지고요. 홍백화전 작품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설의 인물의 관계를 좀 파악하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홍백화전에 여성 주인공이 나오네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관철하다는 얘기는 어려움을 딛고 끝까지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뜻을 끝까지 이루어낸다. 일련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 효죠.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지키려는 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그런 것을 동기로 행동하거나 그 다음에 명분과 근거, 그걸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의 관계에 유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순직소가 부친의 편지를 받고, 그러면 순직소가 사람이 이름이네요. 그죠? 약간 중국 사람 이름 같습니다. 부친,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편지.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꿈, 편지, 시,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상징물로서 기능을 합니다. 편지, 꿈, 그리고 시가 중요한 상징적인 매개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요소가 되겠죠. 자주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급하게 뜯어보니 죄를 입어서 백의종군으로 변방에 가게 된 이야기가 편지에 들어있더라. 이죠. 백의종군이라는 말은 어떤 관직이 삭탈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백의종군 했죠. 그리고는 이 전쟁에 참가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방으로 가면 이제 국경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승상 이제 여가 성이고, 승상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정도 해당됩니다. 국무총리라고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죠. 승상은 국무총리.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 사연. 그래서 이 이야기와 죽음을 면한 사연,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죄를 입어서 백의종군 변방으로 간 이야기. 여승상이 도와줘서 죽음을 벗어났다는 얘기. 특히 여승상이 도움을 준 혼사를 정했다. 이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래서 여승상이 도와줬죠. 그래서 혼사를 정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그리고 또 적혀 있는 게, 네가 어릴 때부터 글을 읽어 의리를 잘 알 거야. 모름지기 부모 명령에 경중, 가볍고 무거움을 이해하고, 계씨 집안의 작은 정과, 그러면 계씨 집안이 있습니다. 계씨 집안의 작은 정, 그리고 여승상 집안의 큰 은혜. 그러면 여승상이 아버지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죠. 그러면 여기는 작은 정이고 여기는 큰 정이니까 계씨보다 여씨가 더 은혜가 크다. 그래서 가볍고 무거움을 잘 헤아려 전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편지를 받는 날 바로 집에 돌아가라. 그리고 여씨 지방과 혼사를 이루어라. 혼사라는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됐죠. 그래서 여승상이 정한 혼사를 이루어라. 그래서 멀리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라. 멀리 있는 게 변방에 계신 거죠. 그리고 별도의 말을 한 것이 전부 다 편지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일단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순직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보기에서는
여자 주인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주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버지 부친이라고만 나왔죠. 부친 순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순직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아버지가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그래서 변방으로 지금 가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승상이 나옵니다. 여공무총리.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도와줬다.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다. 아버지가 생존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승상이 혼례를 정했다. 여승상의 자식과 네가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뜻을 따라라. 그죠? 집에 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순직소는 주씨와 함께 부친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큰 화는 면했지만, 죽음 면했죠. 화는 재앙입니다. 재앙을 면했지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게 변방에 가게 된 것이죠. 매우 슬퍼했다. 아버지 걱정하는 거죠. 효입니다. 효. 이에 주씨가 순직소에게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씨 나오면 이제 여잔데요. 주씨와 순직소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주씨와 순직소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자, 주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직소한테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A 파트에서 소저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소저는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게일지와 개씨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개씨가 여러분 선생님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노란색으로 이 개씨 게일지 나왔죠. 근데 좀 전에 개씨 집안의 작은 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 게일지의 나이와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아 하늘이 둘의 인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처럼 되고 보니 하늘의 뜻이 게일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것 같군요. 소저는 게일지와 함께 지냈고 공부도 하면서 서로 재주를 공경했고 둘 사이 조금도 구차한 일이 없었습니다. 혼담을 주고 받았으나 몸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 최앵앵과 왕교란처럼, 이거 이제 필요 없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 남자와 함께 야반 도주하는 일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절개를 잃어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의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을 처하면 소저인 순직소가 이제 아가씨가 맞네요. 딸이 맞죠. 순직소는 바로 부친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주씨가 순직소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순직소의 옛날 남자친구가 게일지인 것 같습니다. 게일지와 옛날에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이제 위험에 처한 걸 보니 이제 당신이 게일지와 인연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친의 뜻을 따라라. 뜻을 따라라. 이렇게 순직소한테 조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 보니까 순직소가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했다. 진실로 작은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작은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했으니까 주씨가 작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아버지 남자 형제의 부인인 거죠. 그래서 작은 어머니입니다. 작은 어머니. 맞습니다 하고 이제 동감을 하네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친이 지금 사생, 삶과 죽음의 기로, 갈림길에 있는데,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살지 죽을지, 이렇게 한나라 시절 재영처럼, 이런 건 몰라도 돼요. 황제에게 부친을 용서해달라는 상소를 올리지는 못할 망정 혼사를 의논해야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고 죽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금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혼사보다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씨가 소조의 말이 맞습니다. 여승상 아들에게, 여승상 아들이 여승상이 결혼을 추진하려는 거죠. 여승상 아들이랑 순직소랑 결혼을 하는 거죠. 편지를 써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는 게 좋다고 전합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오케이 한 거니까 혼사를 연기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순직소는 이렇게 했지만 계일지와의 약속이 있었나 봐요. 간장이 끊어지는 듯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누구냐면 여승상이었어요. 여승상. 그럼 여승상이 아버지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여승상의 아들과 결혼하기로 순직소로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정을 생각하면 계일지와 옛날에 언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직소 입장에서는 예전에 약속을 지키는 의리냐, 그다음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옛날 의리를 중시하면 계일지를 택해야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여승상의 도움을 저버린 것. 여승상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목숨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위한 효성이냐, 이거를 딜레마 상황에서 결국에 순직소는 바로 이쪽을, 요쪽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배를 타고 있나 봐요. 개봉부 동문에, 개봉부는 지역이고 동문은 문입니다. 메고 배를 밤새도록 생각했지만 위기를 벗어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죽는데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명분이 없으니, 그래서 항상 명분을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으로 설득한 후 그 뜻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목숨을 보며 계일지와의 의리 지키리라. 장은어머니한테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면 그때는 계일지와의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죽음도 각오한다, 이런 얘기겠죠. 갑자기 생각해보니 지난날 부용헌에서, 부용헌은 집입니다. 부용은 연꽃이란 뜻이고요. 계일지와 언약을 했다고 그랬죠. 계일지가 죽음으로 맹세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기억이 났다. 계일지가 죽음을 두고 맹세하면 나중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를 미리 예상한 듯하였다. 슬프다. 이렇게 하면서 계일지와의 정은 나와 다르지, 계일지의 마음도 내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형제도 있지만 계일지는 독자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나를 제외하고 누가 계일지와 혼인할 수 있겠는가. 만일 계일지가 짝을 잘못 얻어 금슬지락은 가야금과 비파의 즐거움인데요. 부부간의 즐거움을,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비파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갑자기 일어나서 한 가지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계일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대신하여 나를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죽을 명분도 없고 다른 사람을 계일지의 짝으로 추천하겠다는 얘기를 했네요. 옥천관의 여도사인 정연이 말하던 설료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통해서 보면
외모가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족자의 글과 글씨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은 아닐 것이니 만일 설류란을 얻어 게일지의 배필로 삼으면 게일지를 위하여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순직소는 이제 결정을 했지만 사실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은 아버지가 공경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무사한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한테 내 게일지하고 결혼하게 설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죽겠다. 그러면 죽게 되면 게일지와 의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근데 게일지는 남자기 때문에, 독자기 때문에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잃은 거죠. 그래서 순직소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기 대신 게일지의 짝으로 누구였죠? 설유란이었습니까? 정연이 소개한 설유란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재주가 뛰어나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인 것 같으니까 설유란을 게일지의 짝으로 소개, 추천, 그러면 내가 좀 은혜를 갚을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지금 같은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게. 뿐만 아니라 쭉 보겠습니다. D,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게일지가 지금 멀리 있어서 설씨 집안에서는 설씨 집안에 이제 설유란을 말합니다. 나의 말만 믿고 게일지와 설유란의 혼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 정말 허술하다. 그러다 생각했다. 잠깐만 정리할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기 옆에다 쓸게요. 게일지가 있습니다. 게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유란이 있습니다. 둘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중매하는 역할로 우리 주인공 순직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순직소는 아버지 때문에 결국에는 여승상의 아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게일지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순직소가 게일지와의 언약이 의리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게일지와 설유란이 결혼할 수 있게끔 주선하려고 하는데 게일지와 설유란은 모르는 사이예요. 그리고 순직소가 설유란에 주선을 하고 게일지한테 주선을 해서 둘 사이의 혼인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전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생각하였다. 게일지가 옛날 남자친구죠.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으로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고 무심히 쓴 글을 설유란이 관심을 갖고 본 후, 자, 게일지가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으로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고 무심히 쓴 거를 설유란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게일지가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는 거죠. 그 초상화를 보고 글을 쓰는 겁니다. 아, 저 여자 예쁘다. 근데 그 글을 설유란이 보고 한편의 글을 다시 쓴 것을 본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설유란의 초상화를 게일지가 보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서로 확인한다면 두 사람이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설씨 집안의 상황을 보고 설유란이 정원할 곳이 없다면 게일지를 위하여 중매를 자청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정성이 극진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게일지가 쓴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전략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순직소가 이름 이상해서 자꾸 오타가 납니다. 순직소가 자기가 게일지인 것처럼 그래서 연애 편지를 쓰는 거죠. 누구한테? 설유란한테. 그럼 설유란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겠죠. 대신에 순직소가 보낸 줄 모르고 게일지가 보낸 줄 알겠죠. 그래서 순직소의 글을 보고, 순직소의 글이 아니죠. 순직소의 글이 맞죠. 게일지가 쓴 것처럼 위장한 글이죠. 그래서 의양군주는 게일지를, 그럼 의양군주가
문맥상 설유란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계일지를 사윗감으로 여겨 만나기를 청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일지가 만날 수 없죠. 계일지는 모르는 사건이잖아요. 순직소가 위장했으니까. 순직소는 만나기 좀 그러니까 병을 핑계로 만남을 미룹니다. 이럭저럭 여러 날이 지나가고 올해가 거의 다 되어가니 의양군수는 왜 혼사가 지연되지? 나는 사윗감인 계일지를 만나고 싶은데 병을 핑계로 만남을 미루잖아요. 그래서 미루니까 지연된 거죠. 그래서 민망하게 생각했다. 또한 계일지의 병이 아프다고 했으니까 이처럼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일부러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한번 보기를 계속 재촉해서 한번 보자고. 순직소는 이렇게 병을 핑계로 계속 거부만 해서는 혼사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계일지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주씨, 작은어머니와 난지는 뭐 종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의논하여 시장에서 유생은 선비입니다. 선비 복장을 구입한 후 순직소가 직접 남복을 하는 겁니다. 남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장을 해서 자기가 계일지인 것처럼 해서 예비 장인 어른인 의양군주, 즉 의양군주 누구? 설유란의 아버지죠. 설유란의 아버지를 집에 가서 명함을 드리니 의양군주가 기뻐했다. 드디어 예비 사위를 본 거잖아요. 근데 여자가 남장을 한 겁니다. 의양군주는 각은 누각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남장을 한 순직소, 사실은 계일지인 것처럼 위장한 거죠. 그리고 처에 앉게 하니까 시비는 고전 소설에서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어휘입니다. 시중드는 여자노비. 그 여자노비는 비라고 하고 남자노비는 노라고 하죠. 그래서 노비는 남자노비, 여자노비 이렇게 됩니다. 주렴, 구슬발입니다. 구슬발 우리 예전에 여름에 짜장면집 앞에 이렇게 치르렁 해가지고 늘어뜨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구슬로 이렇게 이게 손으로 치면서 가면 되잖아요. 살 벌려서 가면 되죠. 구슬발입니다. 구슬발. 치르렁 하는 거죠. 중당을 가려 막게 하고 모든 시비들이 의양군주를 지켜서 발 안으로, 구슬발 요겁니다. 안으로 들어왔다. 남장 한 순직소가 일어나 피하려 하다가 2번 절을 하였다. 의양군주가 발 안쪽에서 담내하였다. 의양군주가 발 안에서 남장을 한 순직소를 계일지로 알고 그를 보니 백옥과 명주처럼 광채가 사면을 비추었다. 꽃미남으로 본 거죠. 의양군주가 놀라서 세상에 이런 미남자가 있는가, 설유란의 짝이로다. 우리 딸내미랑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유무를 통해서 말을 전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뭐 이렇습니다. 스토리는 여기 이제 순직소의 아버지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여승상 덕분에 살아서 백의종군으로 변방에 있게 됐는데 여승상의 자식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편지를 순직소한테 보내는데요. 순직소한테는 옛날에 언약을 한 계일지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씨 작은어머니도 이거는 부친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겠다 하고 순직소도 판단했지만 순직소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계일지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죠. 그리고 만약 자기가 죽는다면 부친을 죽일 수 있는 거고 아버지가 일단은 여승상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해놓고 부친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자살을 하려고 해도 계일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계일지를 위하여 자기가 생각한 적당한 설유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중매를 서려고 하는데 중매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계일지인 것처럼 해서 설유란의 아버지인 의양군주를 만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입니다. A에 대한 설명, A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초반 부분이요. 순직소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주급을 면했죠. 그렇죠. 그죠? 여승상 덕분에 변방에 간 소식을 듣고 슬퍼하죠. 당연히 슬퍼합니다. 여기 보면은 슬퍼하였다 있습니다. 슬퍼하였다. A 바로 옆에 있네요. 아버지는 여승상에게 받은 은혜가 계시 집안은 큰 은혜라고 했고요. 계시 집안의 작은 은혜라고 했어요. 작은 은혜, 작은 정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다 맞죠? 주씨는 작은 어머니입니다. 계일지와 순직소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순직소가 아버지 뜻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는 여씨 집안과 혼사가 부득이하다, 불가피하다. 그리고 순직소에게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주씨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며 순직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최앵앵을 들어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앵앵 얘기가 보시면 오렌지로 한번 해볼게요. 최앵앵 왕교란처럼 남자와 함께 야반 도주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앵앵 이야기는 혹시나 순직소가 계일지와 둘이서 밤에 몰래 도망가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가 될 수는 없겠죠. 혹시나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로한다. 그리고 안심시킨다. 라고 하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주의의 말을, 경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경고 또는 주의의 말을 하는 것이지 안심과 위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32번. 32번은 기억에서 아까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남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유란이 정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죠. 결혼을 주선하려고 한 거잖아요. 다음, 의양군주에게 계일지의 병을 감출, 계일지는 병이 없습니다. 그죠? 다음, 기억을 의심하여 의양군주, 의심 안 합니다. 다음, 기억을 통해 의양군주를 만난 결과 설유란에 대한 순직소의 생각이 바뀌었다. 순직소가 설유란의 생각이 바뀐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남장을 결정한 것은 계일지를 보기 원하는 의양군주, 즉 설유란의 아버지의 요구, 재촉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의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정답 5번입니다. 둘 다 5번이네요. 5번이 답이 맞네요. 다음 A, B, C, D 33번 문제인데요. A는 쌤이 이번에는 색깔을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하늘이 뜻이 계일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것 같군요. 이제 주씨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원래는 천생연분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 계일지 능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운명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B 부분. 그러니까 주씨가 그래 소조의 말이 맞습니다 했죠. 그거는 이제 일단은 아버지가 당장 혼사보다 아버지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려 혼례를 치는 게 낫다. 그래서 결혼을 연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말을 그냥 순직소죠. 혼인 시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적절한 것이니까. C, D, E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순직소에 소개하는 말이 소에게 생각인데요. 나 빼고 누가 계일지와 결혼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계일지가 자기 이외의 사람과 혼인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고 누가 계일지와 결혼하겠어지 계일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D 부분은요.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뭐라고 했냐면 앞에 설유란을 계일지의 배필로 삼으면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일지를 위하여 설유란하고 혼인을 시켜주는 것이 내가 해줄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무력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이것밖에 없다는 뜻이죠. 5번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허사가 될 텐데 설유란을 직접 못 만나서가 아니고 설유란과
게일지가 결혼하지 않게 된다면 허사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마지막 34번 문제입니다. 아버지 명을 따르자는 주씨의 말에는 수긍했어요. 하지만 순직소가 사실은 게일지 때문에 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죠. 그러면 자식이 된 도리로서 아버지 말을 따르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인 게일지와 애정 사이에 내적 갈등, 괴롭습니다. 그다음에 아버지가 생사 기로에 있는데 혼인을 의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서 순직소가 자식된 도리를 명분으로 삼아 타당성을 부여한다. 맞는 말이래요. 이 자리에서 죽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리겠다. 아버지 살아 돌아오시게 하는 것은 순직소는 명분에 따라 같은 말입니다. 2번 3번. 그 다음에 보영혼에서 게일지와 맹세할 때 이를 떠올리며 계획을 바꾸는 것에서 순직소가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행동하겠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에서 순직소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더라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인 게일지가 게일지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애정이 아니라가 틀렸습니다. 애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거는 그냥 자기는 아버지 시키는 대로 여승상 자식하고 결혼하면 되지 게일지와는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자식된 도리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설은 비교적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몇 개의 이런 고전 여위 그리고 조금 지금 생각할 때는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물의 관계가 좀 잡기가 헷갈렸어요. 일단 시작부터 순직소 하니까 무슨 숙직소도 아니고 무슨 사람 이름이 직소잖아요. 직소. 그죠? 퍼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관계를 짜죠. 주씨인 작은 어머니는 왜 순직소한테 존댓말을 쓰는 것이며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를 좀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대신 다른 여자를 추천한다. 이런 것도 현대인의 가치관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좀 조금은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